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또 요즘 말 많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제 견해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. 또 뭐 국내 정치 돌아가는 거 좀 얘기하고, 검찰이나 뭐 그 밖에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요즘 전세난이다, 뭐 부동산 아파트 값 폭등, 요거에 대해서 지금 사이코패스 당에서 지금 현 정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. 참 기가 막히죠. 제가 볼 때는 그놈들은 완전 다 지금 비판하는 사이코패스 당 사기꾼 아니에요. 자기들이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, 통과시킨 그 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그거에 불로소득을 엄청나게 챙겼잖아요. 지금 원내대표 하는 주호영이만 같은 경우도 그 인간도 지금 그때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한나라당, 뭡니까,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집권 할 당시에 그때 부동산 3법 그거 개정해가지고 그때 그걸 개정한 후로 이제 이 부동산이 뛰기 시작했거든요. 서서히. 지금 피크에 올라갔어요. 그게 이제 이런 법을 개정한 다음에 바로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, 집을 지어가지고 팔 수 있는 기간이 최하 1년에서 3년 정도 돼야 그때부터 이제 이게 발동되는 거 아닙니까? 그때 부동산 3법을 또 규제를 해놓은 걸 그때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. 그때 이 환수 법안 그것도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이익 했을 때 환수 법안도 그걸 다 규제해 놓은 걸 다 풀어줘 버리고,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이 이게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게 돼 있고, 그때도 또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. 최경환인가 최경관이 재경부 장관 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죠. 그때 무슨 말을 했어요? 빚을 내서라도 이제부터 아파트를 사야 된다 해가지고, 그때부터 장관 주둥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. 그때 돈 벌게 다 해줬단 말이에요. 지금 돈 가진 사람들이 그때 다 부동산 투기하고 말이에요.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재개발하면서 불로소득금이 지금 주호영이 같은 경우 지금 사이코패스당 원내대표는 그 인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억 정도 사가지고 지금 8억에서 10억 정도에 사가지고 지금 23억, 26억 정도 하잖아요. 3년 사이에, 3, 4년 사이에. 그렇게 올렸던 사이코패스 당이에요. 거의 다 그 당에 있는 인간들 다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자기들이 다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해놓고 이제는 자기들은 돈 다 벌고 사이코패스 당의 혜택을 다 그쪽에 부동산 3법을 풀어주는 통에 이제 다 그렇게 자기들이 다 그걸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못 막는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불을 질러 놓고, 불 붙여놓고 거기에서 불을 못 끈다고 말이죠. 이게 그래서 난 이 사이코패스 당을 솔직히 이 당이 망한다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. 아깝지 않아요? 내 목숨 하나는. 이 당이 망한다면.
그래서 이 당하고는 협치할 생각을 하면 안 돼. 타도해야 될 대상이에요. 협치이고 자시고 할 당이 아니에요, 나는. 대신 자체부터가 잘못된 당 아닙니까, 이게. 김영삼이가 이게 우리나라 정치를 다 망쳐놓은 사람, 그 장본인이에요, 이 사람. 그래서 지금도 지금 부산 사람들은 그 김영삼 씨 말 한마디에 다 그냥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다 밀어줬잖아요. 김영삼이 그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대통령 한번 돼보려고 3당 합당을 하는 통에 그때 친일파 그 세력하고 그 독재 세력하고 그 뭉쳐져 있는 그 쿠데타 세력, 박정희하고 그 지금 전두환이를 비롯한 그 세력하고 그때 노태우 전두환이 해가지고 노태우하고 지금 김종필이하고 김영삼이 세 사람이 합당을 하는 통에 이제 그 독재 정권하고 쿠데타 세력을 친일파 세력을 이제 완전 정당화시켜 줘 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부산 사람들은 지금 그 사이코패스 당을 보수 정권으로 착각해가지고 지금도 그 사이코패스 당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. 김영삼 씨를 그때 밀었던 사람들도 지금 그래서 사이코패스 당을 지금도 보수당인가 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찍는 거예요. 사이코패스 당은 보수당이 아니에요. 친일파하고 그 쿠데타 세력하고 독재 정권 요게 모인 세력 아닙니까? 근데 거기 가가지고 김영삼이가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그 세력하고 손잡아 버리니까 완전 물타기 돼버렸어요. 그래 독재 세력하고 그 친일파하고 쿠데타 세력이 합해진 그게 이제 완전 보수 정권으로 탈바꿈해버리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김영삼 씨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부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착각해가지고 보수당이다 그 생각하는데 그때 김영삼이하고 같이 똘마니로 찾아간 사람 했던 사람들이 참여했던 사람이 김무성이 같은 그런 사람들 김문수 지금 나와 있는 홍준표 이런 아주 떨거지들 있잖아요. 무슨 정치인으로서는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. 그냥 거기서 그냥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정치 거렁뱅이, 그냥 정치 거지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.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그 사람들은 김영삼 씨 같은 경우는 보수색을 띄었죠. 근데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세력하고 손을 잡아버리니까 이제 물타기가 돼버려가지고 그 전두환이도 자기는 보수라고 그 세력을 했던 사람도 보수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보수라고 해가지고 보수의 탈을 써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자기가 보수인 척 하면서 그러는데요. 보수가 아니죠. 센 놈 편당 그리고 독재 세력이에요. 그리고 살인자 집단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력을 제가 죽어서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후대에서도 이 세력은 타도를 해야 돼. 절대 협치해서는 될 세력이 아닙니다. 얼마나 이 세력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죽었습니까? 그 전부터도 있겠지만은 일제시대 때도 있겠지만 그 후에 친일파들에 의해서 많이 죽었죠. 우리 국민들이 독립운동 하다가도 죽고 이런 게 있어. 그때 당시에는 우리 독립운동 할 때 당시는 박정희는 일본 군 장교로 그때 들어가가지고 일본 군에 충성을 했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했잖아요. 박정희 말고도 요번에 죽어가지고 현충원에
국립현충원에 가야 된다 한다. 이거 백선엽이. 이 사람 지금 우리나라 초대 참모총장까지 지냈고 요번에 죽었는데 이 사람도 완전히 박정희하고 똑같은 친일파지 않습니까? 일본 군대 장교로 갔던 사람이에요. 백선엽이도. 그런데 이런 사람이 현충원에 묻혀야 된다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힐 따름 아닙니까? 그러면 나라는 망할 때는 다른 편 들었다가 나라가 또 돌아오면은 또 나라에 와서 조금 또 착한 척 하면은 애국한 척 하면은 그걸 또 애국지사로 좀 해야 되는 거예요? 사람 죽여놓고 나중에 반성합니다 해가지고 해버리면 그 죄를 안 물어야 되는 거예요? 이게 얼마나 이제 불합리한 거예요, 이게. 나는 그렇게 큰 무슨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아니에요. 그래, 상식선에서,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요걸 좀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동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또 보면은 부산 경남 사람들은 보면은 대구, 특히 대구 쪽 있는 사람들 경북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뭐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우리하고 좀 틀린 사람들인지 지금도 그 세력을 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고 있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. 우리 세대까지가 이제 죽고 그러면 우리 뒷세대들은 그래도 요즘은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걸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겠지만은 우리 윗세대들은 옛날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그 세대를 이승만이 하고 그 세대를 살아가지고 요즘 북한 잘 보이잖아요. 북한 사람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. 그냥 온갖 신문, 텔레비전, 라디오 이런 데서 계속 무슨 박정희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세뇌당하면서 살았으니까. 그러니까 지금도 박정희 딸을 박근혜를 공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기가 막히잖아요, 지금도. 이런 세대에서도. 그렇게 이 세뇌된 다음에는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.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랬어요. 우리 부모님 자체도 그랬고. 나라님으로 생각했잖아요. 물론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몰랐을 땐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지만 그걸 현실을 알았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살인자는 살인자의 준하는 벌을 받게 해야 되고 그게 원칙적인데 그런 사람을 옹호하고 지금까지도 무슨 몇 주년 가가지고 죽은 지 지금 몇 주년 지났는데도 거기서 무슨 기념 행사를 한다?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? 통일돼도 이런 거 비슷하게 나타날 거예요. 북한하고 통일돼도 김일성이,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이 같은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을 또 추종하는 세력이 있듯이 있긴 있어요. 그러면은 그거를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그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 될 수 없게 항상 그걸 견제도 하고 말이죠. 그 싹을 틔울 것 같으면 잘라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지금도 그 세력들은 지금 영남 지방을 완전히 거기에 정착된 무슨 기생충 같이 거기서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남아요. 그 세력들은 어떻게 된 게. 그게 뭡니까? 거기서 계속 그런 세력들을 옹호하는
세력을 계속 뽑아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서 지방에서 떵떵거리고 살고, 우리 뒷세대들은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지형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나는 이런 그 사이코패스 당은 이런 그 세력들하고는 협치를 하지 말고 타도를 해야 돼요. 타도.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발을 못 붙이게. 그리고 이 지금 사이코패스 당 내에서도 합리적인, 그러니까 옛날 그 김영삼이가 그 합당하기 전에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세력이 있어요. 그러면 거기에서 과감히 나와야 돼. 그 한번 박근혜 그 탄핵할 때 그때 분리가 됐었습니다. 근데 이제 또 유승민이 같은 경우도 또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 강하게 비판하다가 이제 다음에 어떻게 대통령을 해볼까 해가지고 또 슬그머니 그 당에 또 기어 들어갔어요. 또 지금 어디에요? 그 저기 제주도지사 하는 그 저 원희룡이, 그 인간도 보니까 저기 도지사 나올 때 그 사이코패스당 그걸로 달면은 거기서 낙선할 것 같으니까 슬쩍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당선된 다음에 당선단 되니까 이제 또 그 사이코패스당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나볼까 하는데, 이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떳떳하지도 못하고 줏대도 없고, 어떻게 하면 무슨 그 도지사 한번 더 해볼까, 아니면 어떻게 하면 또 대통령 후보라도 한번 해볼까. 그래서 나는 이런 인간들을 정치 거지라고 해요. 정치 거지. 그 김영삼이도 그 정치 거지 아닙니까? 그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, 물론 대통령은 한번 했죠.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김영삼이 그 대통령 잘했다고 하거나 그 존경하는 사람 있어요? 거의 없을걸요. 물론 지금 저기 사이코패스당 쪽으로나 저쪽 그 저 보수라고 그 칭하는, 보수도 아닌 사람들 쪽에서는 뭐 어느 정도 있겠죠.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지지를 하겠지만은. 그래서 거기에서 요즘 그 저기 매국노 그 있잖아요. 김기춘이. 이놈은 이게 만약에 일본 그 일제시대 때 이 사람 저기 활동했으면 완전 오리지널 친일파의 기질을 다 타고난 사람이에요. 나는 처음부터도 이 사람 저기 그 박근혜가 그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는데 사고 치겠구나 했는데 진짜 사고 쳤잖아요. 저는 이제까지 그 정치인 중에 제 생각에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. 그 지금 한나라당에 간 그 조경태가 옛날 그 민주당 그 의원이었어요. 노무현 씨가 그 발탁해가지고 그 민주당 사상 거기에서 사상구 그쪽으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당선 지금 5선 하고 있는데요. 지금 그 저번 제가 거기 그 의원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하도 우리하고 틀린 얘기를 자꾸 하길래 전화해서 너 그러면은 그 빨리 저기 뭐 해가지고 저쪽 사이코패스 당에 들어가라. 그러니까 다음 진짜 탈당해가지고 그쪽으로 갑니다. 물론 내가 얘기해서 간 건 아니겠지만 그 전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. 그쪽으로 가지겠다 하는 걸. 그럼 지금 거기 가가지고 저기 당선은 됐어요.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거기서도 왕따 당하고 있고 정치 생명 끝났어요. 그런 사람들은 그게 내가 얘기하는 정치 거지죠. 줏대도 없고 자기가 비판하던 그 세력에 가가지고 빌붙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뭐 거기 당대표나 한번 해볼까 보니까 뭐 부산시장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. 잠깐 보니까 그 친구도 이거
민주당 있을 때는 좀 바른 말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간 다음에는 아주 정신이 완전 틀려버렸더라. 김문수 같은 저 사람들. 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. 저는 부동산 얘기 좀 깊이 있게 좀 하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또 조금 더 좀 빗나가 보였는데 부동산 얘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부동산 얘기는 엄청나게 또 시끄러울 것 같고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정치 이쪽에 대해서 예언한 거는 틀려본 적이 없어요. 거의 저 미국 대통령도 2번 다 맞췄고 3번 맞췄구나.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 맞췄어요. 이게 뻥이 아닙니다. 저는 정치적인 그런 얘가 뭐 정치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뭡니까 보는 눈이 있어요. 사람 보는 눈도 있고. 안철수 같은 사람들, 나 같은 사람 참 뭐 한 명만 있어서도 저렇게 망가지진 않았겠죠. 그렇게 정치 감각도 없고 무슨 센스도 없고 말주변물에도 없는 사람 나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안철수 의원은 빨리 정치계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안타까워서는 말이에요.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없어요. 안 보이고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제발 좀 정치를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부동산 얘기는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얘기 또 드리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